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영어 독서를 하면서 영어 책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책의 난이도를 높일 때 아이가 직접 읽는 것도 포함하고요, 부모님께서 읽어주고 아이가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영어 독서를 하고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영어 독서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독서가 필수적인 그런 시점에서 영어 독서의 난이도, 영어 책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영어 책의 수준을 안 높이고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죠? 영어 책의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매일매일 아이의 수준보다 높은 책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시면 아이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집중력을 쏟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총 4가지의 영어책 난이도를 무난하게 쉽게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 아이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고고! 내 아이의 영어책 난이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높이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 가지 난이도의 책을 골고루 활용한다입니다. 부모로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아이의 영어 수준에 딱 맞는 책만 제공해 줘야 된다, 혹은 그거보다 살짝 어려운 책만 제공해 줘야지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쉽든 딱 맞든 조금 어렵든 간에 아이의 흥미나 그런 호기심을 자극해 줄 만한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택하실 때 영어 수준을 제1, 제2, 제3의 기준으로서 아이의 영어 책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영어 수준과 그리고 영어 책을 선택하실 때 영어 책의 난이도는 제1단계에서 한번 걸러주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포괄적으로요. 아이가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쉽거나 그리고 딱 맞는 책은 무난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까지는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글밥의 책이나 너무 긴 책들을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살짝 제껴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활짝 열어두신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 즉 쉬운 책, 딱 맞는 책, 조금 어려운 책,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1단계를 모두 통과한 셈입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영어책을 선택하실 때 그 잣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용입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내용,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 아이가 빵빵 터져서 웃을 내용, 아이의 수준에 맞는,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에 맞는 그런 내용 측면에서 책을 선택하시면은 어떨 때는 그 책의 영어 수준이 좀 쉬울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의 책이 어떤 효과, 어떤 아이에게 영향을 가져다 주냐 하면은 아이의 영어 능력보다 조금 쉬운 책들은 그 책에 있는 표현들을 또다시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장기 기억 안에 그런 표현들이나 어휘들이나 영어 지식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로 내 아이의 영어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영어 능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될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됩니다. 다수의 표현들을 아이가 알고 있을 것이고 혹은 친숙할 것이고, 그리고 소수 표현들은 아이가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의미를 파악하면서 영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책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말 몰입을 해야지 영어 책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의 효과는 아이에게 때때로는 더 높은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책이 좀 어려우니까 아이가 그런 조금 더 어려운 책, 조금 더 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느끼면서 훨씬 더 큰 만족도나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활용했던 좀 쉬운 책,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책보다는 모르는 표현이나 어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확 이렇게 습득하고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영어 능력보다 조금 쉬운 책,
그리고 딱 맞는 책,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이렇게 골고루 활용하시다 보면은 아이의 현재 영어 수준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내 아이는 이런 책은 좀 쉬워하는구나. 아, 내 아이는 이런 책을 적절하게, 아, 요게 딱 맞네. 아, 근데 요런 책들은 볼 때 어떨 때는 주의 집중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좀 서시면서 아이의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있고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책들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다독을 통해서 아이의 영어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영어 책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항상 아이의 영어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제공해 주시기보다는 어떨 때는 조금 보기 편한 책, 어떨 때는 딱 맞는 책, 어떨 때는 조금 보기 힘든 책, 혹은 노력이 필요한 책,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 주시면은 결국은 많은 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보여주시면 아이도 피곤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난이도를 좀 섞어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영어 수준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영어책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이의 영어 수준과 부합하는 책,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한다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어 교육론에서 아이의 영어 습득을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도와주는 어떤 자료나 매체의 난이도는 아이의 영어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접근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어책을 아이가 활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고 있다는 측면, 그것과 연결해서 영어책을 읽는 양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책을 활용할 때는 촘촘하게 아이가 책을 읽잖아요. 어떤 A라는 책을 좋아하면은 그것과 비슷한 글밥의 책 아이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밥이 올라가죠. 그런데 영어책은 사실은 우리말 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독서량이 적습니다. 아이가 직접 읽는 독서량도 적고요.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런 독서량도 훨씬 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책의 난이도를 팍팍 올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독서량이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말 책처럼 아이가 즐겨볼 수 있는, 편하게, 재밌게, 그리고 아이의 언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책들을 많이 듣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책은 아이가 읽게 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조금 더 어려운 책, 그리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책을 봤으면 하지만 그 이전 단계나 이 전전 단계의 독서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의 영어 수준보다 좀 더 쉽거나 그리고 딱 맞는 책을 계속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항상 제자리이지 않느냐, 새로운 표현들이나 새로운 영어 문장들, 새로운 어휘들, 그런 영어 지식들을 습득할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특정 영어책 아무거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영어책을 아주 잘 본다고 칩시다. There's a pest in the garde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아이가 이 책을 너무 잘 봐요. 그러면 이 책을 매일매일 보면은 아이의 영어 수준은 딱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이 책을 잘 보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과연 처음에 There's a pest in the garden과 The doghouse 이 책에 있는 영어 지식이나 영어 표현들이 많이 다를까요? 혹은 같을까요? 정답은 많이 다르겠죠. 이 같은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문체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다 다릅니다. 아이가 잘 보는 특정 수준의 책의 또 다른 작가님, 또 다른 책, 또 다른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그런 책들에는 또 다른 표현들,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어휘나 영어 수준의 폭을 훨씬 더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독서 습관을 길러가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독을 하게 되면서 영어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영어 수준과 딱 맞거나 조금 쉬운 책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이의 영어 노출 초기 혹은 아이가 영어를 처음 접할 때는 아주 친절한 책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친절한 책의 정의는 바로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처음 접할 때는 뭐 난이도가 높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코드에 맞고 아이가 영어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재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밌고 아이의 코드에 맞고 쉬운, 그림만 봐도 쭉 이해가 되는 그런 친절한 책을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다는 점 기억하시고 영어 노출 초기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영어책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두 가지, 그리고 영어 노출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책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영어책 난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아이의 영어 수준보다 높은 책을 간헐적으로 가끔씩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에게 책을 이렇게 막 읽어주고 계신데 아이가 항상 편하게 습득하는 것 같아요. 항상 편하게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책보다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하고 조금 더 책의 길이가 길고 글이 조금 더 어려운 이런 책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의 영어 능력보다 높은 책을 항상 활용하는 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혹은 매일매일 조금씩 섞어서 활용하시는 것은 당연히 괜찮겠죠. 아이가 영어책을 활용하고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시면서 혹은 음원을 들려주시면서 쭉 지켜보시면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고 잘 보는 책의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분야부터 살짝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시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는 그런 책들 혹은 그런 소재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막 안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살짝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크게 거부감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수의 책들은 아이의 수준과 부합하는 책 혹은 살짝 쉬운 책들을 활용하시면서 이제 조금 높여도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을 살짝 난이도를 높여보시면은 생각보다 잘 보네, 이제 이런 책들도 봐도 되겠다. 그러면 아이도 잘 보고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글이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되네, 나도 이제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을 아이가 팍팍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영어책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다고 해서 또 바로 모든 책들을 그 수준으로 유지하시면은 아이가 잘 안 봅니다.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최대한 20% 정도로 활용하시고, 나머지 책들은 아이가 잘 보는 그런 책들로 유지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독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계속 오르막이 있고 계속해서 가파른 길만 있으면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도 중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도 나오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혹은 아빠 엄마와 이야기도 하면서 산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르막이 나온다면은 아이가 그 산을 즐길 수가 없어요. 계속 힘들잖아요. 숨이 차서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다리도 후들덜거려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난이도의 책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꼭 참으시기 바라고요. 다수의 책들은 아이의 수준과 맞는 책 혹은 좀 쉬운 책, 그리고 한 20% 전후의 비중으로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높은 책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활용하시면 성공적으로 아이의 영어책의 수준을 서서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어책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아이의 독서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